이번 시간에는 프로포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바로 예산 편성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자라서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작성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에서 정해놓은 예산 편성 기준과 지원 가능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먼저 그 액수를 확인하시고요. 그 액수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시는데 지원 신청을 하시면서 정해져 있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우선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부풀려 신청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한두 달 하는 사업이 아니라 12월까지 또는 2년, 3년 중장기적으로 가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혹시 지금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지만 나중에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을 하거나 또는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하지 않고 추정 금액으로 예산을 신청하는 거, 지나치게 간소화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극히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정해진 산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어떤 예측 금액에 의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산 편성 항목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그리고 관리 운영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사업비라고 하면 보통 직접 사업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또 하기도 하고요. 관리 운영비는 간접 사업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직접 사업비는 우리가 보통 프로포즈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예산들을 얘기합니다. 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진행비, 그 다음에 강사료, 또 식비, 간식비, 또 뭐 회의 참가비, 또는 체험학습비,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차량을 대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평가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이 직접 사업비인 사업비로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간접 사업비는 어떤 의미냐면, 간접 사업비는 이 프로포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는 하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프로그램 진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예산을 보통 관리 운영비, 바꿔 얘기하면 간접 사업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직접 사업비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정 확률은 올라가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에 좀 더 내실을 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간접 사업비인 관리 운영비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선생님들이 이 프로포저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공공요금이라든지 또는 복사비라든지 또 차량을 이용하는 데 따른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관리 운영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관리 운영비는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기관에서 기관의 자체 공공요금과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로 사무비 이런 것들 이미 지출이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공동모금의 경우에 예산을 신청할 때 관리 운영비에 굳이 포함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직접 사업비인 사업비 항목의 모든 것을 통합 편성을 하시고 관리 운영비는 사실 편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어떤 건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생님들 강사료는 인건비일까요? 사업비일까요? 사업비입니다. 강사료는 사업비로 편성하셔야 됩니다. 사람한테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인건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강사한테 지급이 되는 강사료는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인건비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 항목이냐? 이 인건비는요, 이 프로포절에 선정되고 난 다음에 이 프로포절 사업을 담당할 기획자 말고 별도의 인력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급여가 나가고 이랬을 때 그분한테 주는 비용을 인건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미만의 비교적 작은 규모의 이런 사업비 선정이 됐을 경우는
인건비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비용은 사업비로 편성을 하시면 되고, 강사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비로 편성하셔야 된다. 의외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인건비 항목에 편성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꼭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예산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고 편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또 부분 중에 하나는, 사업을 종료하는 시점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초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프로포절이 선정될 때 당시에 만들어진 이 계획서 자체는 사업을 시작하는 시기의 어떤 시간적 차이와 비교를 하면 6개월, 7개월 전에 작성된 계획서의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진행해야 될 예산은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라든지 다른 변수에 의해서 조금 더 다르게 편성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사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업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사업계획서라든지 사업 시행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조정하는 그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간에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항목이 추가되어야 되거나, 또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지만 굳이 필요치 않아서 삭제를 해야 되는 항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그때 당시의 상황에 기준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가감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시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 이 프로포절 사업에 선정된 담당자에게 수당을 줄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프로포절에 선정되지 않았으면 안 해도 될 야근을 프로포절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야근을 하게 되고, 또 토요일 나오지 않아도 될 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서 토요일 날 나와야 되고, 이런 부수적인 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이 추가 지급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프로포절을 진행하는 이 기획자는 이미 그 기관 소속으로 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비 같은 경우에도 공동모금의 기준으로는 특급 강사, 1급 강사, 2급 강사, 3급 강사, 이렇게 강사의 기준이 나눠져 있고요. 1시간마다 지급할 수 있는 강사료의 기준과 추가 1시간당 지급하는 강사료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사료 편성하실 때는 예산 편성표를 보고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내가 전문적으로 잘 진행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외부의 어떤 회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학술대회 같은 곳에 좀 참여를 해서 내 역량을 좀 키우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그런데 참가하기 위한 참가비와 출장료비도 얼마든지 선정된 금액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12월 또는 내년까지 안정적이고 좀 더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전문가로부터 좀 자문을 받으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훨씬 든든하겠죠,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럴 경우에도 대학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이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비용도 예산 편성 기준에 얼마든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예산 편성 기준표에 있다는 얘기는요, 활용하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연 편성해도 될까? 예산 편성 기준표에 있긴 하지만 이것까지 편성하기에는 좀 생소한데, 이런 생각을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기관의 자체 예산 편성 기준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동모금회 또는 프로포절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예산 편성 기준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 기준에 맞게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